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터의 종류와 서브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모터와 모터의 종류, 그리고 서브 모터, 그리고 아두이노와 서브 모터의 연결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모터와 이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브 모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서브 모터의 연결과 사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터와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터는 정기적인 신호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도선에 전기를 흐르면 발생하는 전자기력을 이용하는데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죠. 자력은 자기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선에 전기를 흘러보내면 이 자기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력을 연구자석과 함께 사용하면 당연히 모터를 구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선에 전기를 흐르면 발생하는 전자기력을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모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모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모터는 이제 DC 모터예요. DC 모터를 가지고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 흘려주게 되면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해서 연구자석에 의한 반발력으로 회전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모터와 같이 전기나 유압 또는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흔히 부르는데, 아래쪽에 표시된 이 그림이 N극과 S극에 있는 연구 자석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전기를 흘 수 있는 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력이 발생하는, 손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자기력이 발생을 하고, 이 자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발력이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형태죠. 자, 모터의 종류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DC 모터라든가 뭐 서버 모터라든가 스태핑 모터, 뭐 교류 모터 등이 있겠고요. 레이싱카와 같은 완구부터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대형 크레인과 같이 산업용 등 각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모터의 종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C 모터는 저렴한 대신에 회전수나 회전 반경 등에 대한 세밀한 제어가 어려워요. DC 모터들은. 그리고 스태핑 모터는 회전수의 제어가 가능하지만 무겁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회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스태핑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모터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힘은 약하지만 가벼우면서 회전수와 위치를 간단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브 모터라 해서 다 뭐 힘이 약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뭐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하는 서브 모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브 모터는 이러한 역할이고요. AC 모터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공장에 쓰는 삼상 교류 전원도 쓸 수 있는 모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DC 모터에 비해서 구동이 힘들지만 발열 특성이 좋고 힘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서버 모터를 아두이노에서 구동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 모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모터는 구조가 간단하면서 회전 각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와 연속 회전 서버 모터 두 가지 종류 제가 있다고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표준 서버 모터는 뭐 0도에서 170도 또는 뭐 180도까지 회전하는 모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다르게 연속 회전이 되는 서버 모터도 있습니다. 일반 모터처럼 360도 그냥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서버 모터는 구조가 간단해서 각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의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결선에는 전원이나 컨트롤용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이 표시가 됐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모터를 약간 확대해서 단자 부분을 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선이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단자의 전원은 보통 일반적으로 3.3V죠. 그리고 접지는 당연히 그라운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가 됩니다. 네. 서브모터의 핀은 빨간색이 2에 해당되는 단자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갈색이나 혹은 검은색이 있을 수 있어요. 서브모터마다 약간 다른데 갈색이나 약간 어두운 색은 접지선으로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이 이제 컨트롤용인 거예요. 뭐 황색이나 뭐 흰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브모터마다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제어 10번이라고 하는 저기다가 연결을 할 거다라는 뜻으로 지금 10번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와 서브모터의 연결을 한번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서브모터는 PWM 단자를 통해서 제어를 할 텐데 서브모터는 회로 구성이 간단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10번 단자하고 서브모터의 아까 그 제어용 단자, 컨트롤 단자를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 구성을 보셨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서브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회로를 좀 분리를 먼저 해서 전원을 제거를 먼저 할게요. 전원 제거를 먼저 하고 이번에는 브레드보드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면 또 LED선이 너무 많으니까 서브모터를 직접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모터는 아시겠지만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원선은 갈색으로 된 선이 아마 그라운드 선, 접지선이고요. 빨간색은 당연히 전원선 플러스 선일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아마 신호선일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결을 할게요. 신호선과 그 다음에 빨간색 전원선 그리고 까만색의 접지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접지선을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접지선은 아래쪽에 있는 그라운드 선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선은 3.3V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선은 아날로그 출력인 그 PWM 선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번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10번.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가 된 상태예요. 자, 이제는 아두이노와 서브모터를 연결을 해 놨고요. PWM 신호를 이용해서 회전 각도를 조정을 할 겁니다. 먼저 1ms, 그 다음에 1.25ms, 여기는 1.5ms,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7, 2.0 이렇게 점점 변하죠. 이 진폭을 변화를 시켜서 각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각도를 이렇게. 자, 서브모터를 동작을 위한 코드는 전체 코드 구성입니다. 서브모터의 제어 단자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정해서 서브모터를 제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서브모터의 제어와 관련된 헤더 파일과 변수가 기본적으로 따로 필요하고요. 네, 서브모터.h라는 파일이 좀 필요하죠. 이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서브.h 인클루드를 먼저 사전에 해둬야 서브모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핀은 10번에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h를 써서 서브모터를 위한 변수를 먼저 설정을 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버의 첫 번째 각도를 기록하기 위한 변수예요. 포지션을 그러니까 변화시킬 거니까 그 용도의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초기 값을 0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셋업 함수에서는 서브모터를 10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프로 들어갑니다. 루프가 좀 길어서 두 부분으로 좀 나눠놨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문에서는 각도를 0에서부터 그렇죠? 180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각도가
점점 커지겠죠? 네. 1도씩 증가하고, 다음 포르프에서는 각도를 내리기 전에 혹시 포지션이 어디에 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각도가 너무 작은데 이 각도를 줄이는 포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코드예요.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도 그냥 동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 포문은 일단은 180에서 0도까지 변화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각도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코드를 적용을 해서 서버모터를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회로 구성이 끝났으니까 코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새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그다음에 server.h라는 헤더를 좀 인클루드를 좀 먼저 사전에 해 놓으셔야 돼요. include server.h 인클루드를 하고, 그다음에 const int server 핀. 서버가 연결된 지금 현재 핀이 10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10번 핀 값을 10번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지금 썼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변수 서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t position, 서버 모터의 각도를 기록하기 위한 변수였죠. 네, 포지션은 초기 값을 0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모터는 일단 PWM 단자에 10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사용되는 변수를 그대로 setup이라는 함수에서 써줘야 되겠죠. server.attach 10번. 네. 뭐 변수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겠죠, 물론.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자, 루프 함수에서는 서버의 동작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0도에서 180도까지 1도씩 증가를 해야 되니까 for loop를 만들 텐데, int i가 아니지, 위에서 만들어놨던 변수를 써야죠. 포지션. 네, 포지션이 처음에는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르니 혹시 모르니까 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 값을 180도까지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180까지 18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변화시킬 거고, 그리고 포지션을 값을 변화를 플러스 1씩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서버를 write를 할 거예요. 네, 현재 포지션 값으로. 그리고 중간에 쉬는 타임, 딜레이 타임은 현재 15 밀리세컨드로, 네, 해서 이렇게 for loop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if 포지션의 값이 180보다 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180보다 크면 for loop를 또 돌 거예요. 포지션을 초기 값을 180으로 주고, 포지션이 0보다 큰 동안에만 포지션을 1 동안에만 서버에다가 write를 할 건데, 포지션 값으로. 그러면 점점 줄어들겠죠. 180도에서 0도까지 변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또 쉬는 타임도 동일하게 15 밀리세컨드로,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은 끝난 것 같아요. 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서보 또 테스트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서버에 문제가 있어요. 어태치가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어태치 네, 오타가 있었어요. 네,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딩 중입니다. 네, 업로드가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서버 모터가 동작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제가 서브온을 달아놔도 되는데 서브온 굳이 없이 지금 이렇게 점만 찍어놔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점만 찍어놨고요. 지금 0도에서 180도로 범위가 180도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니면 조금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돌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 주기가 사실 15ms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에 속합니다. 조금만 더 느리게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딜레이를 네, 3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돌겠죠. 네. 네, 업로드 되고 있고요. 업로드 끝났어요. 아까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느리죠. 네, 조금 더 느립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15ms만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5ms만큼만 한번 줘볼까요? 조금 더 빠르게 딜레이를 5ms로 줄여봤어요. 네, 컴파일이 끝났고 업로드 됐죠?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서버 모터가 이 코딩되어 있는 신호, 그러니까 PWM 신호를 받아서 움직일 텐데 PWM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변화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PWM 신호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을 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빛감지 센서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해서 마치 빛이 있거나 혹은 없을 때 서버 모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